튀르키예 대지진 복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KCC 한인 동포회관도 모금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6.4% 오르면서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에 위치한 미시간 주립대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용 속옷에 붙는 관세가 남성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값싼 원단일수록 더 비싼 관세가 부과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에서 뉴욕 노선을 진편 운항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의 대지진 복구를 위해 세계 여러 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도 모금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7.8 규모의 지진이 덮치며 아수라장이 되고만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 8일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튀르키예 사망자는 31,643명, 시리아 측 사망자 5,800명 이상으로 37,000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 10개 이상 도시에서 42,000채 이상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큰 손상을 입는 등 경제 손실만 튀르키예 GDP 10%에 달하는 8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진에서 살아남은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은 임시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지만 식량, 물, 의약품마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시리아 서북부 지역은 시리아 반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으로 구호 물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 비영리단체 KCC가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경문 KCC 관장은 튀르키예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한 혈맹 국가인 만큼 이번에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한인사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랑 친구 국가인데 코리안, 그러니까 한인 동포에서 연합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저희가 먼저 이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경문 관장은 1차 모금은 오는 28일 종료되지만 필요하면 추가 모금도 계획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유대인 커뮤니티와 함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콘서트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C 안에 있는 아티스트, 클래식 아티스트, 그 다음에 또 터키의 클래식 아티스트, 또 우리 KCC가 한인 동포 사회에 있는 클래식 아티스트를 같이 콜라보로 해서 이들을 추모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선 모금 콘서트를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KCC 한인 동포회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헬프 터키 도네이션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크레딧 카드로 후원이 가능하며 체크 발송을 원하는 경우 페이 투 오더에 KCC라고 적고 메모란에 헬프 터키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모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C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인 성금은 튀르키예 커뮤니티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6.4% 오르면서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7개월 연속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6.5%보다는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쳐 둔화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다우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2%보다도 높았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오르면서 12월 0.1%보다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고 시장 전망치 0.4%도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6%,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습니다. 근원 CPI 역시 전년 대비 5.4%, 전월 대비 0.3%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주택 임차료 등 주거 비용입니다. 1월 주거 비용은 전월보다 0.7% 오르면서 전체 CPI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는 7.9% 상승해 근원 CPI 상승분의 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연말 진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에너지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2%, 전년 같은 달보다 8.7% 올랐습니다. 특히 휘발유가 전월 대비 2.4%, 천연가스는 6.7% 급등하면서 전체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발표에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올해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최소 한 차례 추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관측했습니다.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에 위치한 미시간 주립대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사망자에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에 위치한 미시간 주립대에서 어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용의자가 이날 늦은 밤에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 전체에 내려졌던 안전구역 대피 명령은 해제됐습니다. 용의자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총 3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총격 이후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오후 11시 30분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버키홀에서 다른 1명은 학생회관에서 발견됐고 부상자는 5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경찰이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대학 캠퍼스 내 건물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트위터 등을 통해 학생과 직원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공지했고 용의자는 총격 이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키가 작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체육 관련 수업을 포함한 모든 캠퍼스 활동이 48시간 동안 취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캠퍼스로 진입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일어난 중범죄 사건이 15년 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서 2006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다 수치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경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뉴욕시에서 벌어진 중범죄 사건이 17만 2,852건으로 전년도 14만 3,522건과 비교해 20.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NYPD가 중범죄 관련 통계를 집계해 공개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에 17만 1,318건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에는 7대 주요 범죄가 약 12만 6,600건 발생해 직전해 10만 3,400건과 비교하면 2만 2,000건, 22.4% 증가했습니다. 7대 주요 범죄가 12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범죄 종류별로 보면 차량 절도가 2021년보다 3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 외 빈집 털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27%, 강도가 전년도와 비교해 26%, 중절도는 25% 증가했습니다. 또 중범죄 폭행은 15%, 성폭행은 17% 늘었고 7대 주요 범죄 가운데 유일하게 살인의 경우만 전년과 비교해 11.3% 감소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헤르만 존 제이 칼리지 범죄학 교수는 NYPD가 공개하는 통계 자료에서 구분되지 않는 7대 범죄 이외의 중범죄, 위험한 무기 소지나 기물 파손, 유괴나 아동 성폭행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종종 더 심각한 범죄의 전주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대 범죄를 제외한 중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기물 파손이었습니다. 총 13,006건으로 전년도인 2021년 11,052건에서 17.7%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은 필수로 여겨지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운전을 꺼리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G세대는 과거 같은 연령대보다 운전을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동차를 필수로 여겨온 미국에서 G세대는 과거 같은 연령대보다 운전을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G세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997년 기준 미국에서는 16세의 43%, 17세의 62%가 운전면허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6세의 25%, 17세의 45%로 감소했습니다. 1997년에는 20세에서 25세의 거의 90%가 운전면허를 가졌지만 2020년에는 비율이 80%로 줄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G세대는 운전 자체에 대한 불안과 비용, 환경 때문에 운전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G세대 다수는 운전이 두렵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 때문에 면허를 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올해에만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14% 올랐고 이제 미국인은 연간 소득의 약 3%를 자동차 보험에 쓰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몇 년 중고차와 신차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G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차량 공유 등 다양한 대한 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G세대는 운전해서 직접 만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대화나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 집에서 더 오래 살고 20대 이후에 결혼하는 등 인생의 전통적인 단계에 더 천천히 진입하는 경향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용 속옷에 붙는 관세가 남성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이른바 핑크택스입니다. 또 값싼 원단일수록 더 비싼 관세가 부과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악시오스는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내 수입 여성 속옷의 관세율은 평균 15%인데 반해 남성 속옷은 11.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속옷 한 개당 평균 $1 10센트를, 남성은 75센트를 세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속옷의 98%는 수입품인 만큼 사실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에 속옷을 구매하는 셈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에드 그레서는 다른 국가에선 속옷에 성차별적인 관세를 매기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며 유독 미국에서만 여성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 붙는 속옷 관세는 남녀 모두 5%이고 뉴질랜드는 10%, 캐나다는 18% 등 남녀가 같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원인으로 의류업계가 과세 당국에 로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여성 의류는 남성 의류보다 손이 더 많이 간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제조업자들이 노동 집약적인 여성 제품을 생산할 때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 위협을 느끼면서 보호무역 차원에서 여성 의류에 고율 관세를 매기도록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속옷 관세는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했습니다. 고급 원단인 실크 원단에는 가장 낮은 세율, 여성 2.1%, 남성 0.9%가 붙지만 중산층이 가장 많이 찾는 면은 7%에 더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입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에는 15% 안팎의 가장 무거운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관세 제도는 계급과 성별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됐고 여러 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구독 서비스 이볼브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만큼 전기차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고객들을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전기차 구독 서비스 이볼브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현대 아이오닉 5와 코나 전기차를 보험과 정비, 1000마일 주행을 포함해서 한 달에 아이오닉 5는 $899, 코나는 $699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 주에 8개 딜러십에서 제공하는 이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CNN은 주택 내 충전시설 설치를 포함해 충전 관련 지원 등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충전을 포함하는 서비스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밖에 볼보도 일부 주에서 한 달 최저 $900에 5개월을 이용하면 차종 교체나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도 단일 차종은 한 달에 $1,700에서 $3,200에, 다양한 차종 선택권이 있는 서비스는 $3,600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프와 피아트 등 브랜드를 거느린 스텔란티스의 자회사 프리투무브도 7개 도시에서 지프와 테슬라 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일부 렌터카 회사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보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의 마크 슈어머 대변인은 이런 구독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고객들에게 장기 약정 없이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전기차 도입 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에서 뉴욕 노선을 증편 운항합니다. 기존 주 7회 주간편에 야간편을 주 3회 증편하면서 매주 총 10회 운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하루 한 편을 운항하고 있는 인천 뉴욕 노선에 최신의 항공기 A350을 추가 투입하고 야간편을 주 3회 증편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편 운항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야간편을 주 3회 증편하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뉴욕 노선은 기존 주 7회 주간편을 포함해 매주 총 10회 운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공편의 스케줄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뉴욕에서 0시 35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10분 인천에 도착하는 항공편과 인천에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후 9시 1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1시에 뉴욕에 도착하는 항공편입니다. 증편되는 야간편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311석 규모의 최첨단 A350 항공기입니다. 더 넓고 편안한 좌석의 이코노미 스마트홈과 기내 와이파이, 항공 로밍, 그리고 공기 정화, 순화 시스템과 기내 소음 감소 등의 기내 환경을 갖췄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야간 운항편을 이용할 경우 서울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에 당일 일정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참치 통조림에서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브랜드마다 검출량이 제각각이었는데 대부분 FDA 허용 기준치는 밑돌았지만 임신부는 섭취 시 주의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컨슈머 리포트는 5개의 유명 참치 브랜드 통조림에서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수은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임신부들은 섭취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측에 따르면 일부 통조림에서는 매우 미세량이 검출됐지만 다른 통조림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은이 발견되는 등 통조림마다 수은 검출량이 제각각이라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 브랜드인 치킨 오브 더 시와 세이프캐치, 스타키스트와 와일드 플래닛 측은 수은 검출량이 연방식품의약청의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범블비 측도 컨슈머 리포트 측에 수산물이 주는 혜택이 수은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로저스 컨슈머 리포트 식품안전조사 디렉터는 제품들의 수은 검출량은 FDA 허용 수준이라며 하지만 태아의 건강에는 좋지 않은 수준의 통조림도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아구스 박사는 참치에 함유된 수은이 소량이어도 계속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태아나 어린이들의 신경 발달에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8일 항공편 입국자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7, 반대 201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구서를 폐지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요구는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30여 명의 신원을 도용해 허위로 세금 환급을 청구하고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카고 남부에 거주 중인 용의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30여 명의 사망증명서를 입수해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하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기금 4만 5천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2021년 9월 피어스를 10건의 전신 사기, 6건의 신원 도용, 3건의 정부 상대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피어스는 지난해 8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없었던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에서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노조 기업이었지만 최근 노조가 설립된 아마존과 애플, 스타벅스에 이어 테슬라에도 노조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주 버팔로 공장에서 일하는 테슬라 노동자들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노조 결성 추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영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조 결성은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A, C, D, E, F, M 노선의 맨하튼 42가에서 59가 구간에 통시 기반 열차 통제 시스템 설치를 위해 오늘 16일부터 27일 운행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업타운행 AC 2노선은 이번 공사에 영향이 없고 M노선의 경우 이 기간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퀸즈에서 맨하튼 구간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J와 G 노선을 통해 델란시에서 에섹스 스트릿과 체인버스 스트릿 구간만 짧게 운영됩니다. 또 같은 기간 2노선은 53가역에서 웨스트 4가역까지 M노선을 통해 운행됩니다. 자세한 운행 변경 사항은 M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뉴욕주 이민자 단체들은 오늘 뉴욕 이민자 연맹이 주관한 이민자 법률 지원 확대 요구 올바니 뉴욕 주의회 로비데이의 날에 여러 이민자 커뮤니티 주민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는 지난 9일과 10일 뉴욕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 경찰서인 베이사이드 112 경찰서와 플러싱 109 경찰서를 각각 방문하고 한인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라인 구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문화회 비나리는 지난 11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타운 브로드 애비뉴에서 올 한 해 한인사회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전통놀이 지신밟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지신받기에는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함께 뉴욕대 풍물패 누리,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한인상록회, 오픈 포럼 등 여러 한인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미주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늘 뉴저지 에디슨점에 푸드홀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H마트 에디슨점의 푸드홀에는 BBQ 치킨과 정연영 짬뽕 등 5개 식당이 새롭게 오픈돼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H마트는 에디슨점 푸드홀 오프닝을 기념해 푸드홀 쿠폰 및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가끔씩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도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